황선홍호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3전 전승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냅앤 스포츠 작가 장동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이 쿠웨이트와는 9대0, 태국과 4대0, 바레인은 3대0으로 물리치고 3전 전승, 16득점 무실점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첫 경기인 쿠웨이트전에서는 9대0이란 엄청난 스코어 차로 승리하더니 두 번째 경기인 태국전에서는 전반전에 일찌감치 4대0으로 벌려놓고 후반에는 교체를 통해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진행했고요. 마지막 경기인 바레인전에서는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들과 이제 팀에 막 합류한 이강인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어요. 그리고 후보 선수들의 경기 감각과 이강인 선수의 이제 부상이었던 부분에 대한 컨디션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되었고, 경기까지 3대0으로 마무리하면서 3경기 16골 그리고 무실점하는 엄청난 기록으로 조별 라운드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별 라운드에서는 그동안 황선홍 감독이 보여준 측면에서의 크로스 패턴의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키는 크지 않지만 득점 감각이 좋으면서 다재다능한 조영욱을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면서 측면에 정우영 선수와 엄원산 선수의 침투를 살리는 방식으로 공격력을 극대화했는데요. 특히 이제 조영욱 선수는 전방에 머무르는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수비수를 끌고 자리를 이동하면서 그 빈자리를 정우영이나 엄원상 선수가 파고들거나 고영준 선수가 이선에서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는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준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큰 스트라이커인 박지용 선수를 투입하면서 공격 스타일도 변화를 주는 것을 시험하면서 다른 공격 패턴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나, 태국전에서는 이미 1차전에 경고 한 장을 받은 와일드카드 수비수 박진섭을 일부러 키커로 지명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경고를 일부러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경고로 인한 출장 정지를 받으면서 박진섭 선수가 토너먼트 중간에 옐로 트러블, 그러니까 옐로 카드를 2장 받으면 한 경기를 쉬어야 되는 가능성을 미리 맞이하게 되면서 그 중간에 박진섭 선수의 공백이 나지 않게끔 먼저 그 카드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황선홍 감독이 이 경기와 이 대회를 철저히 준비했다는 느낌을 충분히 줬다라고 봅니다. 여러모로 황선홍 감독은 이제 자신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방심하지 않고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에서 중심을 잡는 선수는 백승호인데요. 이미 성인 대표팀 선수로 월드컵까지 다녀왔고, 브라질과 16강전에서 골까지 넣었던 선수인 백승호는 공격에서 이제 예리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강인과는 다른 의미로 팀의 중심이자 주축인 선수인데요. 조별 라운드에서 그 존재감을 특히나 어필을 했는데, 4-2-3-1 포메이션의 3선, 그러니까 2명의 자리에 한 자리에 출전한 백승호는 볼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이제 공격의 방향을 결정짓는 조타수 역할을 맡았고, 때론 이제 직접 갖고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패스를 넣거나 공격수들이 이제 막힐 때는 본인이 달려 들어가서 슈팅을 날렸고, 특히 이제 프리킥 상황에서는 정확한 프리킥 능력으로 득점까지 해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백승호 선수가 빠지면 이 중원의 무게감이 다소 약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1차전과 2차전 모두 후반에 백승호가 빠지고 공격 전개가 단절어지는 등 아쉬운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2차전은 전반에 4골이나 넣었는데 후반에 백승호 선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는 찬스를 잡으나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승호 선수가 이 팀에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이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은 일단 무실점을 한 것은 좋지만, 엄밀히 말해서 상대가 우리 문전을 위협할 만한 급의 팀과 경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마냥 수비력이 극대화됐다,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황선홍호가 순항을 하면서 조 1위로 진출하면서 F조 2위 키르키즈스탄과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체팀을 만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상대가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를 고전하게 만들었던 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회 조별리그 3차전에서 키르키즈스탄과 경기를 했는데, 키르키즈스탄은 경기 내내 10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모두 수비에 전념을 했고 90분 내내 뚫리지 않다가 손흥민의 골로 1대0으로 간신히 승리를 했거든요. 아시안게임은 연령별 대회고 연령별 대회의 특성상 선수단이 같을 수는 없지만 전술적인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았고, 특히 그 수비력을 바탕으로 16강 토너먼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습 한 방 얻어맞고 패배하는 패턴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인데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준결승전에서 홍명보 감독은 승부차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대가 연장전 막판에 역습 한 방으로 바로 득점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동메달 결정전으로 밀려났던 적이 있었고, 특히 황선홍 감독 본인이 출전했던 94년 히로시마 대회에서는 1차전에서 네팔을 만났는데 황선홍 감독이 그 경기에서 혼자 8골을 넣었어요. 결국엔 4강전에서 지면서 이제 우승에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황선홍 감독 본인도 겪어봤고, 그리고 느껴봤던 만큼 매 경기를 집중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방심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이 좋다고 해서 또 마냥 우승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은 한일 월드컵의 주축 선수들 포함해 이동국 선수나 김은중이 있었던 말 그대로 황금 멤버였어요. 2010년 아시안게임 역시 당시 한창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박주영이 있었고, 오히려 2014년 대회가 황금 멤버라는 소리를 못 듣는 멤버들이었는데 매 경기 끈질게 버티면서 우승을 했거든요. 지난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 황의조, 조현우라는 와일드카드의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이 포진한 최강의 멤버였는데 이 팀도 중간중간 많은 고비를 맞이하고서야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죠. 황선홍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강팀은 한 골 승부를 잡아내는 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토너먼트 진출은 했지만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 만족이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회 전에 황선홍 감독 개인은 많은 비판을 직면했던 상황이었고, 팬들은 황선홍 감독을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대표팀의 성적이 좋지 않아야 할 정도로 감독 황선홍을 바라보는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어쨌거나 황선홍 감독은 조별 라운드 3경기를 다득점으로 돌파했고, 토너먼트를 앞둔 입장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타이트하거나 답답할 경기 상황에 대비하며 한 골 승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팀은 이미 대표팀의 주축으로 떠오른 이강인이 합류해 있고,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우영, 홍현석, 이한범 등 다양한 재능 있는 선수들이 있고, 서령우, 정우영 같은 K리그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망주들이 합류해 있는 엔트리고요. 이들 대부분은 금메달을 획득하면 유럽에서 오래 활약하거나 혹은 유럽에 진출하여 활약할 선수들이 많고, 군대와 상관없이 더 많은 경험을 제약 없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황선홍 감독 본인 역시도 하락세로 들어서던 본인의 지도자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메달이 필요한데요. 반대로 이 금메달이라는 단어가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강력한 동기부여임에는 분명하지만 너무 강한 동기부여라 선수단이 그것에 매이게 되면 급하게 경기하다가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이야기한 한 골차 경기를 잡아내는 것이 강팀이라는 말은 그만큼 앞으로의 경기도 매 경기 철저하게 준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황선홍 감독이 이야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아시안게임 시작했습니다. 감독이 잘하던 못하던 대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다행히 우려보다는 기분 좋은 출발을 했고, 이제는 외나무 다리 승부에 들어섰어요. 지난 2번의 우승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가장 힘든 경기를 이겨내고 나면 그것이 이제 우승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다는 부분인데요. 이번 대회 역시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잘 싸워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내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